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산업위생 기사 실기 2017년 제2회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부피에 대한 온도나 압력을 보정하는 문제죠. 앞에서 여러 번 우리가 풀어봤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170도씨 첫 번째 온도 T1이 되고요. 650mmHg 첫 번째 압력 P1이 되겠습니다. 조건에서 어떤 가스 부피가 V1이다, 그죠? 첫 번째 조건에서 부피가 되겠습니다. 자, 21도씨, 그죠? 두 번째 온도 T2, 760mmHg 두 번째 압력 P2가 되고요. 해당 가스 부피를 구하라. 계산해야 되는 부피 V2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보일-샤를의 법칙 다시 한번 기억할게요. T1분의 P1 V1은 T2분의 P2 V2가 됩니다. 대각선끼리 곱한 게 서로 똑같죠? T1 P2 V2는 T2 P1 V1이 됩니다.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게 V2죠. V2는 하면 T1 P2분의 요거죠, 그죠? T2 P1이고요. 곱해져 있는 V1 앞으로 빼도 상관없죠. 자, 이제 대입해 볼게요. V1이 얼마냐면 120입니다. 곱하기. 자, 밑에 T는요, 절대 온도로 바꾸려면 273을 더해야 되죠, 그죠? T1은 170도씨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P1은 아까 650mmHg다. 옆에는 이제 P2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P2는 760이죠. 분의 위에는 T2가 됩니다. 273 플러스 21이 되고요. 곱하기 P1이죠. 650이죠.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68.11m의 3승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자체 문제도 그렇지만요. 우리가 값을 구하고 보정할 경우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요거 앞에서 한번 나왔죠? 빨간색 별표 하나 붙여보겠습니다. 덕트 내 분진 이송을 위한 반송 속도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 4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반송 속도는 덕트 내에서 분진을 이송하기 위한 속도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유해 물질의 발생 형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유해 물질의 비중. 아무래도 비중이 큰 거는 무거우니까 속도가 빨라야지 퇴적되지 않고 흘러가겠죠. 세 번째는 유해 물질의 입경, 그죠? 입도 분포, 입경이 되고요. 네 번째 유해 물질의 수분 함량, 아무래도 수분이 포함되면 무거워지겠죠. 또는 다섯 번째 덕트의 모양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한 4가지 기억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반송 속도 결정에 고려해야 될 요소는 유해 물질의 발생 형태는 가스인지 분진인지 액체인지 뭐 이런 거, 그죠? 유해 물질의 비중, 유해 물질의 입경, 유해 물질의 수분 함량, 이렇게 4가지 정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별표 3개짜리 문제 자주 나옵니다, 그죠? 작업대에 고정했고 플랜지까지 부착했네요. 외부식 후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필요 송풍량 Q를 계산하라. 미터의 3승 per 미니트로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값은요. 개구면으로부터 제어 거리 X는 0.8m, 제어 속도 VC가 0.24m/s, 세크 단위고요. 후드의 개구 면적 A가 0.5m의 제곱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기본 공식 생각할게요. 60을 곱할까 말까는 단위 봐야 합니다. 제어 속도가 m/s죠. 송풍량이 미터 3승 per 미니트니까 세크를 미니트로 바꾸려면 60을 곱하자 기억하시고요. 자, 플랜지를 부착하면 25% 감소됩니다. 그런데 작업대 위에 후드를 고정하면 25%또 감소가 되어서 작업대에 고정하고 플랜지를 부착하면 50% 송풍량 감소되죠. 그래서 곱하기 0.5를 했다, 그죠? 그 다음에 VC 곱하기 10X제곱 플러스 A가 공식 되겠습니다. 60 곱하기 0.5 곱하기 제어 속도는 0.24죠. 곱하기 10 곱하기
제어 거리는 0.8의 제곱 플러스 면적은 0.5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계산하니까요, 49.68이고 미터의 3승 per minute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별표 2개, 그죠? 자주 나오죠, 요것도요. 용적이 4 곱하기 6 곱하기 3인 사무실에 환기를 위하여 직경이 현재 18cm의 계구부를 통하여 15m/s의 유속으로 공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기 교환 횟수 ACH를 계산하라. 그죠? 자, 그럼 우리가 ACH 공식부터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공기 교환 횟수 ACH는 뭐였습니까? 네, 밑에 미터의 3승, 다시 말하면 실내의 기적, 최적, 용적 다 된다, 그죠? 위에는 Q, 환기량인데요. 단위는 미터 3승 per hour로 들어가면 그대로 두면 되고요. 이게 만약에 미터 3승 per minute라면 시간당이기 때문에 곱하기 60을 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미터 3승은 4 곱하기 6 곱하기 3이죠. 근데 우리가 환기량 Q를 모르니까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Q는요, 60 곱할까 말까는 제어 속도 세크 단위다, 그죠? 미니트로 계산하기 위해서 60 곱하기 A 곱하기 V가 되겠습니다. 60 곱하기 직경이 나왔을 때 A는요 4분의 파이 D 제곱이죠. V가 된다, 그죠? 60 곱하기 4분의 파이 곱하기 직경이 18cm니까요. 미터로 바꾸면 2칸 앞으로 가면 되죠. 0.18의 제곱 곱하기 지금 속도는 1.5가 되겠습니다. 이걸 계산하니까요. 2.299 미터의 3승 per minute가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되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밑에는, 부피죠, 그죠? 작업 공간의 기적 4 곱하기 6 곱하기 3분의 위에는 환기량인데요. 2.29인데, 현재는 미터 3승 per minute 값이죠. 시간당으로 바꿔주려니까 곱하기 60,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니까요. 1.91이고, 횟수니까 회,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넘어가겠습니다. 별표. 환기량 자주 나오니까요. 2개 붙이겠습니다. 어느 작업장의 내부 온도 26도씨, 작업장 내의 열 부하량 HS가 주어졌습니다. 24만 킬로칼로리 per hour이고요. 외기 온도가 17도씨입니다. 자, 그런데 작업장의 전체 환기를 위한 필요 환기량은 미터의 3승 per minute로 계산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열 부하량이 주어졌을 때 필요 환기량 공식 Q는 0.3 곱하기 온도 차죠. 델타 T분의 열 부하량 HS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대입함할게요. 0.3 곱하기 온도의 차는요. 내부가 26 마이너스 외기 17 해주시면 되죠. 열 부하량이 24만이 되겠습니다. 자, 요걸 계산하면요. 요게 나오네요. 8888.89. 근데 현재는 요 HS 단위가 아워 단위이기 때문에 미터 3승 per hour가 되겠습니다. 근데 미니트로 계산하시오 했으니까요. 1시간은 60분이죠. 미터의 3승 per 60미니트. 그러니까 60으로 나눠줘야 합니다. 그죠? 계산하면 1481.48 미터의 3승 per minute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2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40명이 근무하는 어느 사업장의 최적이 2200m 3승입니다. 실내의 CO2 농도 CS가 650ppm, 외기 중의 농도 CO는 300ppm일 때 사무실에 필요 환기량, 여기에서 단위 하나 추가할게요. 미터의 3승 per hour를 구하시오. 이렇게 추가시키겠습니다. 단 1인당 CO2 배출량은 40리터 per hour를 기준으로 한다.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실내하고 실외 이산화탄소 농도가 주어졌을 때 환기량의 공식이다. 그죠? Q는 CS-CO 분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이죠.
요 두 개 단위가 ppm. ppm은 10의 6승 단위잖아요. 그래서 없애기 위하여 10의 6승을 곱해준다. 자, 이게 기본 공식이었죠. 그럼 우리가 또 지워버렸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CS-CO 분의 G 곱하기 10의 6승이고요. 대입하겠습니다. 실내 농도 650이고 외기의 농도는 300입니다. 지금 발생되는 거 한번 볼게요. 1인당 CO2가 40L/m인데요. 미터 3승으로 요 단위 통일하기 위하여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그럼 이제 미터의 3승 per hour가 되었다. 그죠? 근데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 몇 명 있습니까? 40명이 근무하니까요. 총 40을 곱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다가 요거는 지금 단위가 ppm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 ppm을 없애기 위하여 뭐를 곱해준다? 곱하기 10의 6승하면 ppm 없어지는 거. 단위를 없애기 위해서 곱해준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계산하니까요. 4571.43이고 현재 단위는 요것만 남았죠? 미터의 3승 per hour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번 문제 되겠습니다. 유사한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그죠? 이것도 별표를 2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명이 근무하는 어느 사무실의 최적이 2200입니다. 실내의 CO2가 CS가 600, 외기 중의 농도 CO가 400입니다. 이럴 때 시간당 공기 교환 횟수를 계산하시오. 단 1인당 배출량은 40L/h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번에 지금 계산하라는 건 뭐냐면요. 시간당 공기 교환 횟수니까 ACH를 물었죠. 그래서 앞에 주어진 거랑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문제네요. 그죠? 일단 시간당 공기 교환 횟수 ACH 공식 생각할게요. 실내의 최적 미터 3승분의 실내 환기량 Q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시간당이니까요. 우리가 곱하기 미터의 3승 per minute를 넣었을 때는 이게 미터 3승 per minute일 때는 시간으로 바꾸기 위하여 60을 곱하면 됩니다. 근데 값이 미터의 3승 per hour가 들어가면 자체가 hour니까 60은 곱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공식함 정리하고요. 대입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최적이 주어졌습니다. 2200분의 환기량 Q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환기량이 없기 때문에 환기량 계산해 볼게요. 좀 전에 우리가 이거 계산했다. 그죠? Q는 CS-CO 분의 발생량 G 곱하기 10의 6승이었습니다. 현재 실내의 농도가 600이고요. 외기 중의 농도가 400이네요. 그죠? 이게 ppm 단위죠. 그 다음에 발생되는 건 1인당 40L니까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에서 미터 3승으로 바꿨죠. 자, 곱하기 몇 명인가 하면요.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죠? 곱하기 10의 6승 하면요. 요 단위 ppm은 이제 없어지게 됐죠. 요거 단위는 뭐냐면 지금 현재 미터의 3승 per hour 단위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5000이 나와요. 남는 단위 요것뿐이니까요. 미터의 3승 per hour가 되겠다. 그죠? 자, 계산했는 Q를 여기 넣어주시면 됩니다. 5000 미터의 3승 per hour입니다. 현재는 미니트가 아니죠. 이거 자체가 hour이기 때문에요. 뒤에 곱하기 60 요거는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체가 이게 미터의 3승 per hour일 때는 ACH가 시간당이기 때문에 60 곱할 필요 없다. 그죠? 이거 계산하면 2.27회. 그죠? 회 per hour 안 하고 회로만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시간당이 여기 있기 때문에요. 시간당 횟수다 해서 회 per hour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역시나요. 환기량 별표 2개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별표 2개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나 공간의 부피가 2000m 3승이다. V가 주어졌습니다. 작업장에서 메틸 크로로폼 증기 공기 중 농도가 180 ppm이다. C1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증기 농도가 35 ppm까지 두 번째 농도 C2입니다.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 미니트를 계산하라라는 겁니다. 유효 환기량 Q 다시 또는 Q는 1.6m의 상승 per 세크 단위로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유해 물질을 두 번째 농도로 환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의 공식 앞에서도 우리가 했죠. T 미니트는 마이너스 붙죠. Q 다시 유효 환기량 분의 최적이죠. 곱하기 ln 첫 번째 농도분의 나중 농도, 이게 공식이었습니다. 자, 그럼 대입해 볼게요. 마이너스 유효 환기량이 1.6m의 상승 per 세크예요. 그럼 이거를 미니트로 고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생각해 볼게요. 1.6m의 상승 per 세크예요. 이거는 1.6m의 상승 per 1초는 몇 분이죠? 60분의 1 미니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뭐하고 1.6 곱하기 60분의 1분의 1은 60을 곱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죠? 이렇게 하면 미터의 상승 per 미니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혼돈되시면 그죠? 단위를 이렇게 넣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Q다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1.6 곱하기 60, 그죠? 미터의 상승 per 미니트로 바뀌었습니다. 분의 작업장의 부피는 2000이라 주어졌고요. 곱하기 ln, ln. 첫 번째 농도는 얼마냐면 180입니다. 나중 농도 얼마냐면 35다.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니까 34.12죠. 그죠? 미니트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9번 문제 되겠습니다. 이것도 별표 2개 붙여볼까요? 현재 총 흡음량이 1500사빈인 작업장에 흡음물질을 첨가하여 2000사빈을 더한다. 1500에 2000을 더한다는 겁니다. 그죠? 실내 소음 저감량을 계산하라. 그죠? 이게 첫 번째 흡음량이고 나중에 흡음 처리를 한 후에 흡음량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실내 소음 저감량 NR은요. 10 곱하기 로그였죠. 흡음 처리하기 전에 흡음량 A1분의 흡음 처리 후에 흡음량 A2 해주시면 됩니다. 10 곱하기 로그 하시고요. 흡음 처리하기 전에는 1500이었습니다. 분해. 자, 흡음 처리한 후에는요. 1500에다가 2000을 더해준다라고 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계산기 계산하면 3.68이고요. 자, 우리가 소음의 저감량 NR의 단위는 바로 데시벨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넘어가겠습니다. 필기에서 많이 암기했던 거죠. 그죠? 산업위생 관련 기관별 사용하는 허용 기준을 적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한번 기억해 볼게요. OSHA입니다. 그죠? 우리가 필기에서 암기할 때요. 오펠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OSHA,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에서는 펠 기준을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ACGIH는요. TLV죠. 그죠? ACT라고 외웠죠? ACGIH, 미국 정부 산업위생 전문가 협의회는 TLV 기준을 사용합니다. NIOSH다. 그죠? NIOSH는요, NREL이라고 외웠거든요. NREL 이렇게 외웠죠?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입니다. REL 기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요, 나오지 않는 밑에 것까지 암기법 기억해서 한번 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ACT, 오펠, NREL, AWIL, HWL, 독M, SO, 한노, 한국은 노출 기준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11번 또 단골 문제, 별표 3개짜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25도씨 1기압이다 주어졌고요. 어느 작업장에서 메틸에틸 케톤이 시간당 3리터 증발한다. 3리터 per hour가 증발하고 있습니다. 폭발 방지를 위한 전체 환기량 미터의 상승 per 미니트를 계산하시오 했습니다. TLV는 200ppm, 비중이 0.88, 분사량이 72.1, 안전 여유, 안전 개수는 4다라고 줬습니다. 자, 이렇게 TLV가 주어졌을 때 환기량입니다. 그죠? Q는
분자량 곱하기 TLV분의 공식함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25도씨 일기압일 때 24.45죠. 발생되는 킬로그램 퍼 아워 곱하기 안전계수 곱하기 10의 6승 하면은 네, 지금 현재는 미터 3승 퍼 아워죠. 이게 아워니까요. 나누기 60을 하면 미터 3승 퍼 미니트. 그죠? 미니트 값을 구하라 했습니다. 대입하겠습니다. 분자량은 72.1 곱하기 노출 기준 TLV 200입니다. 그 다음 24.45 곱하기 발생되는 킬로그램 퍼 아워인데요. 지금 리터 퍼 아워가 주어졌죠. 리터 퍼 아워 곱하기 비중을 해야 킬로그램 퍼 아워로 바뀐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안전계수는 얼마인가면 곱하기 4고요. 이 200이 ppm이기 때문에 ppm 단위를 없애기 위하여 곱하기 10에 6승 해주죠. 미니트로 바꾸기 위하여 나누기 60 하시면 되겠습니다. 값은 298.42 미터의 3승 퍼 미니트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자주 나오는 문제네요. 국수 배기 장치가 효과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후드를 통해 배출하는 것과 같은 양의 공기가 외부로부터 보충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죠? 보충된다고 해서 보충용 공기 또는 메이크업 에어라고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넘어가겠습니다. 단골 문제 별표 3개짜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덕트의 직경이 주어졌습니다. 10mm고요. 레이놀즈 수가 주어졌네요. 25만입니다. 유속 부위를 계산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동점성 계수를 줬다. 그죠? 자, 그럼 레이놀즈 수 공식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점성 계수 분해는 동이 없으니까 뭐 넣어주자? 밀도 곱해주자. 그죠? 로 VD가 되겠습니다. 동점성 계수는 동이 붙었으니까 밀도 빼자. VD다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이게 주어진 거죠. 그죠? 자, 대입할게요. 레이놀즈 수는 동점성 계수다. 그죠? 자, 지금 문제에서 1.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에 단위는 미터의 제곱 퍼 세크. 그죠? 자, 그대로 단위 사용하면 되겠네요. 분해, 예, V죠. 지금 속도를, 지금 계산하라는 게 속도니까요. 요거를 죄송하지만 속도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레이놀즈 수 곱하기 동점성 계수는 1은 곱 하나만 하니까요. VD가 됩니다. V는 하면 곱했는 D가 넘어가면 밑으로 가야죠. 레이놀즈 수 곱하기 동점성 계수가 되겠습니다. D는 직경이잖아요. 10인데요. 밀리미터를 3칸 앞으로 가야 되니까 얼마가 됩니까? 0.01 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레이놀즈 수는 25만 주어졌고요. 곱하기 동점성 계수는 문제에서 주어진 1.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462.50 미터 퍼 세크가 답이 되겠습니다. 뭐 별표 하나에서 2개까지 붙여도 된다. 그죠? 자, 다음 그림은 피토 튜브로 측정한 덕트 내의 전압, 정압, 속도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압, 정압, 속도압을 찾아 번호를 적어라. 그죠? 압력이 여기서요. 이렇게 이만큼 내려갔다는 건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날 수 있는 건 정압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정압은 마이너스 20mm H2O가 되겠습니다. 이 마이너스 20에서요. 정압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만큼 올라갔죠. 그죠? 이게 바로 속도 때문에 올라간 속도압이 되겠죠. 그래서 동압 속도압은 10mm H2O가 되겠습니다. 자, 요것과 요것을 더한 것이다. 그죠? 그래서 전압은 정압 플러스 동압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0mm H2O가 전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법규의 정의라서요. 요건 별표 2개 붙여볼게요. 노출 기준의 종류 중에서 TLVC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했습니다. C는 뭐냐면요. 영어로 셀링, 천정이에요. 천정은 꼭대기죠. 그래서 이거는 최고 농도죠. 그죠? 근로자가 1일 작업 시간 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 아니 되는 기준입니다. 너무 높은 농도이기 때문에 1일 작업 시간 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 아니 되는 기준을 TLVC라고 한다. 기억하시고요.
자, 참고는 꼭 한번 보고 지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16번 단골 문제죠. 또 별표 3개 하도록 할게요. 25도씨 1기압이다.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어느 작업장의 벤젠 농도를 고체 흡착관으로 측정했습니다. 비누 거품 미터로 유량을 보정한 결과 25cc를 통과하는데 시료 채취 전은 10.1초, 시료 채취 후는 13.01초가 걸렸습니다. 오전 10시 20분에서 오후 2시 40분까지 채취한 벤젠을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활성탄 앞층에서 3.2mg, 뒤층에서 0.2mg이 검출되었고 공시료는 먼지가 들어가기 전에 시료 자체 무게죠. 0.02mg입니다. 해당 작업장 공기 중 벤젠 농도를 ppm으로 계산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일단은 뭐부터 계산할까요? 우리 지금 주어진 값이 mg이고 부피가 나왔으니까요. mg per 미터의 3승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g은요, 일단은 먼지 무게잖아요. 앞층에서 얼마냐면 3.2죠. 뒤층에서는 0.2예요. 근데 공시료는 먼지가 들어가기 전에 시료 자체 무게 요거 빼줘야죠. 그죠? 마이너스 0.02 하면 요거 이제 mg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요. 미터의 3승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뭐가 나와 있냐면 요거 한번 볼게요. 위에서 25cc라고 나왔습니다. cc는 10의 마이너스 3승 리터예요. 10의 마이너스 3승의 리터는 다시 말하면 펌프가 지금 밑에가 미터 3승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미터 3승이라는 건 부피잖아요. 평균 유량인데요. 지금 현재 문제는 요걸 줬습니다. 25cc를 통과하는데 시료 채취 전에 10.1초, 채취 후에 13.01초가 걸렸다. 요걸 가지고 펌프의 평균 유량을 우리가 계산합니다. 그죠? 그러면 25cc는 2.5 곱하기 파란색으로 바꿔볼게요. 10의 마이너스 3승 리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시간을 한번 볼게요. 평균적으로 10.21하고 13.01이 걸렸는데 이걸 두 개를 평균을 내면 되는데요. 이게 지금 뭐라고 했냐면 초라고 했잖아요. 초니까 분으로 고쳐줄게요. 그죠? 분으로 고치려면은요, 곱하기 60분의 1을 해야 1초는 60분의 1분이잖아요. 이제 미니트로 바뀌었습니다. 이걸 계산하면 결국은 0.13 리터 퍼 미니트다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나온 적이 없고 이거 뭐 대부분은 이거를 0.13 리터 퍼 미니트다. 0.13 리터를 분당 0.13 리터를 채취했다. 뭐 요렇게 나왔죠. 그죠? 그래서 결국 요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에 이제 요거를 계산해서 0.13이 나왔는데요.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렇다면 이제 부피는 0.13 리터 퍼 미니트를 미터 3승으로 바꿔줘야 되니까요. 0.13 곱하기 미터 3승으로 바꾸려면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그럼 미터 3승이고요. 밑에는 미니트가 남아있잖아요. 우리는 위에는 미리그램이고 밑에는 미터 3승만 있어야 되니까요. 곱하기 뭐 해야 된다? 곱하기 채취한 시간을 해줘야 약분되고 미터 3승만 남죠. 근데 지금 어떻게 몇 분 동안 채취했다가 나오지 않고 오전 10시 20분에서 오후 2시 40분까지 채취했다. 결국은 10시 20분에서 2시 40분은 4시간 20분이에요. 4시간 20분은 260분 동안 채취했다 하고 똑같은 것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몇 분이다? 260분이다. 요걸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계산하면 100이 되고요. 미리그램 퍼 미터의 3승. 자, 요게 끝이 아니죠? 지금은 미리그램 퍼 미터 3승이 아니라 ppm으로 구하라 했으니까요. 한 번 또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ppm은 미리그램 퍼 미터의 3승 곱하기 분자량 분의 25도씨 1기압에서는 24.45였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 ppm은 하시면요. 미리그램 퍼 미터 삼승 요거죠. 100 곱하기 현재 분자량이 얼마라고 주어졌는가 하면 예. 벤젠 분자량이 지금 주어지지 않았죠? 그럼 벤젠 분자량을 계산해야 됩니다. 벤젠은 요거 조금 지우고 생각하겠습니다. 벤젠의 예, 분자식이요. C6H6예요. 그럼 C가 하나가 12죠. 이게 6개 있습니다. 플러스 수소 하나는 1인데 이것도 6개 있어요. 요걸 더하니까 78g이다 라는 거 요거 분자량도 계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ppm은 100 곱하기 분자량 78분의 24.45 요걸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31.35 이제는 단위가 ppm이 되겠습니다. 자, 요 문제 예, 조금 몇 번 계산하지만 괜찮은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별표 3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건데요. 앞에서도 한번 파란색 별표 다시 풀어보세요 붙여드렸는데요. 아직도 한 번 더 풀어봐야 되겠다 생각되시면 파란색 별표 붙이시고요.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17번 넘어갈게요. 음압 시료치가 나왔습니다. 그죠? 요거 최근 기출에는 좀 없지만요. 별표 한 개 더 붙여볼게요. 앞으로 갈수록 기출에 많아집니다. 그래서 10년치 이전에는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요, 최근에 없더라도 풀어주시는 게 맞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하시오 하는 건 음압 레벨이니까 바로 SPL이잖아요. 그죠? 기본식을 적어볼게요. SPL은 20 곱하기 로그였습니다. 그죠? P0분의 P였습니다. P0가 바로 기준 음압의 시료치인데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일 때는 뉴턴 퍼 미터 제곱입니다. 마이너스 4승일 때는 더 길다. 그죠? 다인 퍼 센티미터 제곱이 됩니다. 자, 지금은 근데 이게 문제네요. 그죠? 음압의 시료치가 3.2 마이크로바다라고 나왔습니다. 일반은 10의 5승 파스칼입니다. 또는 10의 6승 다인 퍼 센티미터 제곱이에요. 근데 마이크로가 뭐냐면 10의 마이너스 6승 단위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는 10의 마이너스 1승 파스칼 또는 1 다인 센티미터 제곱하고 똑같아요. 요거를 넣으셔도 되고 요거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자, 근데 지금 요걸로 이제 예,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예, 20 곱하기 로그에 P0는 뭐냐면 뉴턴 퍼 미터 제곱일 때는 요거죠.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뉴턴 퍼 미터 제곱입니다. 현재는 3.2 마이크로바니까요. 3.2 곱하기 마이크로바는 예, 뉴턴 퍼 미터 제곱으로 하면 뭐예요? 10의 마이너스 예, 1승이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승 요거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계산하면 84.08 데시벨이고요. 요 문제는 파란색 별표 하나 더 붙일게요. 왜냐면 단위가 이렇게 출제되었죠. 그래서 요 단위 자주 나오지 않기 때문에요. 한 번 더 체크하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8번 파란색 별표 붙여보겠습니다. 자, 압력을 측정하는 마노미터와 피토 간의 원리를 그림으로 그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마노미터와 피토 간을 이용하여 속도압과 속도를 구하는 원리를 설명하라. 그죠? 일단 마노미터는요, 요 설명은 적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그리기 전에 한번 읽어볼게요. 마노미터는 U자형으로 구부린 유리관에 액체를 넣어요. 그래서 마노미터 그릴 때는 기본적으로 U로 된 이렇게 유리관을 하나 그려주시면 좋겠다. 그죠? 여기까지 그릴게요. 이 안에 액체를 넣습니다. 그리고 압력 차에 의하여 밀려 올라간 액체 기둥의 높이 차이를 이용하여 압력을 측정해요. 자, 액체를 이렇게 집어넣죠. P0로 집어넣으니까 미는 거죠. 그죠? 압력 때문에 이렇게 밀려 올라가겠죠. 이만큼. 그죠? 이게 뭐냐면 바로 H입니다. 그죠? 요 밀려 올라간 높이 차를 이용해서 액체를 넣은 겁니다. 그죠? 요 액체의 높이 차이를 이용하여 압력을 측정한다. 뭐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압, 정압, 동압도 그죠? 마노미터를 이용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계산을 했는 것이고요. 반대로 피토간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P0는 원래 존재하는 대기압이고 PA는 게이지가 나타내는 게이지압이다. 뭐 요거는 설명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피토간은요.
흐르는 유체 내부에 설치해서 그 유체 속도를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넓은 곳을 흐르던 유체가 좁은 피토관에 들어가면 압력이 높아져요. 넓은데 여기 압력이 넓잖아요. 이렇게 넓은 곳을 대기 중을 흘러가다가 이렇게 피토관이 좁은 데를 들어간다. 그죠? 자, 여기가 입구입니다. 이 좁은 데를 들어가게 되면요. 압력이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여기는 전체 압력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안에도 공기가 일부 존재하니까 요거는 뭐냐면 원래 있던 통상 압력 정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기가 흘러 들어가서 이렇게 빠져나올 때는 보통의 공기 압력이 넓은 곳에 있다가 좁은 곳으로 빠져나오니까 압력이 높아진다. 고압력이 된다. 그죠? 옆에는 뭐 통상 압력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실 때는요. 이렇게 피토관을 하나 그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공기가 빠져나오는 것이고 요 입구 쪽으로 공기가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할게요. 그죠? 넓은 곳에 있던 공기가 이렇게 피토관을 통과하면서 여기서 뭘로? 고압력으로 되어서 압력이 높아진다. 요거는 그죠? 그냥 통상 압력 이렇게 설명해도 되는데요. 그래서 넓은 곳에 있다가 피토관 좁은 곳으로 들어가니까 압력이 높아진다. 이렇게만 그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속도의 계산 한번 볼게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속도와 속도 앞을 구하는 원리를 설명하라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계산하는 거 V는 4.043의 루트 VP다. 그죠? V는 뭐냐면 속도죠. 뭐 속도는 미터 퍼 세크. 그죠? 이렇게 여기다 단위를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VP는 속도압이니까요. 단위는 미리미리 H2 HG가 아니죠. 미리미리 H2O로 요거 수정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속도압의 단위 요거 죄송하지만 수정하겠습니다. 미리미리 H2O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 간단하게 18번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파란색 별표하시고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9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기는 시료 채취 과정의 파과 현상에 관한 설명입니다. 해당 설명 중 틀린 설명을 찾아 바르게 설명하라 라고 했습니다. 1번, 작업 환경 측정 시 많이 사용하는 흡착관은 유리관 안에 앞층이 100mg, 뒤층이 50mg의 활성탄을 충전했다. 이거 맞다, 그죠? 앞층이 100으로 더 많고 뒤층이 50 들어있습니다. 2번에 파과 현상으로 인한 오염물질에 파과가 생기면 걸러내지 말고 못하고 통과하니까 오염물질이 과소평가, 그죠? 되겠죠? 그래서 과소평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흡착관의 앞층과 뒤층으로 구분했다. 파과는 앞층에서 앞층을 통과하면서 그냥 빠져나가는 현상이죠. 뒤층으로 빠져요. 그래서 뒤층에서 한 번 더 걸러지도록 앞층, 뒤층으로 구분했고요. 보통 앞층에 10분의 5 이상이 뒤층으로 넘어갈 때 파과되었다고 본다. 틀렸죠, 그죠? 10분의 1 이상이 뒤층으로 넘어가면 파과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3번 수정해 주시고요. 4번, 파과가 일어났다는 것은 시료 채취가 잘 된 거 아니죠? 이게 앞층에서 너무 그 유해 물질이 꽉 차서 걸러내지 못하고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요. 파과가 일어나면 유해 물질 농도를 과소평가. 작업장의 농도가 원래 100인데 80밖에 없다. 왜냐면은 걸러내지 못하고 통과해 버렸기 때문에, 그죠? 자, 이렇게 과소평가할 우려가 있죠. 다시 말하면 시료 채취가 잘못된 것입니다. 5번에 비극성 흡착제의 경우 파과와 관련이 있고 극성 흡착제는 관련이 없다 했는데요. 자, 반대죠, 그죠? 극성 흡착제를 사용할수록 파과되기가 쉽다. 이렇게 바꿔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부분 다시 한번 볼게요. 보통 앞층의 10분의 1 이상이 뒤층으로 넘어가면 파과가 일어났다라고 봅니다. 파과가 일어났다라는 건 유해물질 농도를 과소평가할 우려가 있죠. 그래서 시료 채취가 잘못된 것입니다. 극성 흡착제를 사용할수록 파과되기가 쉽다. 이렇게 3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역시나 새로 나온 문제 몇 문제 보였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